자, 오늘은 기출 피해 산화하는 반응,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있는 열량계, 열의 양을 측정하는 것까지 해서 진도를 어쨌든 최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환원을 정의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이제 통합과학 수준에서 제시되었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통합과학 책에서 제시되었던 방식 중에 산소를 가지고 정의하는 반응,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그 다음에 전자를 가지고 정의하는 반응,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다. 산소와 전자는 얻고 잃는 과정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CuO였는데 Cu가 되었다. CuO의 산소를 잃었으니까 얘는 환원된 거고, C가 CO2로 변했으니까 탄소에 산소 두 개가 와서 붙었죠. 탄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산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금속 나트륨이 나트륨 양이온 NA가 Na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하나 내놨다. 자, 그러면 금속 나트륨이 전자를 잃었으니까 얘는 산화된 거고, Cl2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두 개의 Cl-가 되었습니다. Cl-가 되었습니다. 그럼 Cl2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전자를 얻었으면 얘는 환원된 겁니다. 구리 2 플러스 이온이었는데 전자 두 개를 얻어서 금속 구리가 되었습니다. 구리 양이온이 전자 두 개를 얻었다.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환원된 겁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는 겁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되는 거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산소를 잃어야 누가 얻게 될 거고, 누군가가 전자를 잃어야 누군가가 전자를 얻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혼자 단독으로 전자를 얻을 수는 없다. 누가 잃어야 내가 전자를 얻어갈 수 있는 거니까 산화하는 반응은 반드시 동시에 진행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산소의 이동과 전자의 이동과 관련한 산화하는 반응의 정의는 통합과학 책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통합과학에는 없었는데 과학원에서만 등장하는 산화하는의 정의가 산화수를 이용해서 산화하는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산화수를 이용한다. 산화수. 자, 산화수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려면 전기 음성도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전기 음성도 기준으로 산화수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HCl이 있다. 분명히 이게 뭐 어떤 형태의 공유결합에서 HCl인데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2.1, 염소의 전기 음성도는 3.0. 그러면 수소와 염소가 전자를 하나씩 넣고 가운데 넣고 공유하기로 했었는데,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세니까 공유하기로 했던 이 전자들이 염소 쪽으로 좀 끌려가 있을 겁니다. 그럼 살짝 끌려온다 쳤을 때 산화수를 정의하는 방식에서는 전자를 완전히 가져갔다라고 정의를 하고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염소가 전자를 하나 얻어왔으니까 이놈 염소의 산화수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수소는 본인한테 있던 전자 하나를 염소한테 뺏긴 거니까 전자를 잃었다. 그래서 이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로 체크를 하겠다 이거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1,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1이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면 또 H2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같으니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완벽하게 같을 것이고,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니까 요금의 산화수는 각각 0, 0으로 잡아야 될 거고, H2O 같은 경우에는 요 수소보다는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세니까 산소 쪽으로 전자를 끌고 갈 거고, 수소는 뺏길 겁니다. 그러면 이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두 개 뺏어 왔다. 그럼 수소는 플러스 1, 요 수소도 플러스 1, 이렇게 산화수 자체가 정의가 될 거다. 전자를 누가 뺏어갔느냐를 보자 이거죠. 두 개 뺏어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자, HCl에서는 하나만 뺏어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산화수를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전기 음성도가 좀 더 큰 원자 쪽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각 원자가 가지게 되는 상대적인 전하의 차이, 전하값을 산화수라고 정의됩니다. 물론 얘네들이 이연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은 아니지만 전자를 본인 쪽으로 그래도 두 개 정도, 두 개를 내 쪽으로 끌어왔다. 그럼 나는 마이너스 2, 세 개를 끌어왔다. 그럼 마이너스 3으로 정의를 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숫자를 정의하는 방식이 산화수라는 숫자다. 그럼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 요 밑에 보면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 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규칙이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원소를 구성한다. 한 가지 종류로만 되어 있으면 산화수가 무조건 0이겠죠. 원소라 하면 한 종류의 원소 H2, O2, 뭐 Fe, 뭐 C60 할 것 없이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건 각 원자의 산화수가 당연히 0이겠죠. 이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놓고 봐야 되는 거는 나는 전기 음성도 1등이 누구냐 이거죠. 전기 음성도 1등은 플로린입니다. 그럼 플로린은 누구랑 만나더라도 누구와 만나더라도 무조건 전자 하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올 겁니다. 그래서 플로린의 산화수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이다. 누구와 만나더라도 마이너스 1이다. 근데 F2인 경우라면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경우는 0이겠지만 얘가 누구랑 만나도 얘는 마이너스 1, 얘가 누구랑 만나더라도 플로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일 가능성이 큽니다. 플로린은 전기 음성도가 1등이니까 플로린은 웬만해서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유심히 봐야 될 녀석은 산소입니다. 산소. 전기 음성도 2등이 산소인데 산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산소는 웬만하면 전자 2개를 잡아당겨 와서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H2O에서도 잡아당겨 와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CO2에서도
얘는 두 개씩 잡아당겨와서 얘의 산화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산소는 웬만해서는 마이너스 2다. 근데 O2에서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노마의 산화수는 0이겠죠. 산소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2인데, 근데 산소가 웬만하면 마이너스 2인데 플로린이랑 만나면 플로린이랑 만나면 플로린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산소는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OF2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 1등이니까 전기 음성도가 1등이니까 플로린이 마이너스 1, 산소는 플러스 2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플로린은 웬만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산소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나트륨, 칼륨, 리튬 같은 아이들, 일쪽에 있는 금속들은 그냥 플러스 1입니다. 그냥 얘네들은 체외곽의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의 전자를 잃게 되고 그냥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이족 원소니까 이놈들의 산화수는 무조건 2일 겁니다. 이족 원소니까 2가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야들은 무조건 플러스 1, 플러스 2일 거고, 플로린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산소는 웬만해서 마이너스 2다. 요 숫자들만 우선 명확하게 파악을 해도 산화수들을 어느 정도는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애매한 아이들은 잘 따져야 돼요. 탄소는 체외곽의 전자가 4개니까 4개의 전자를 모두 다 버리고, 모두 다 잃어버리고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한테 부족한 4개의 전자를 다 채워서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4부터 마이너스 4까지 범위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는 아이인 거고, 질소는 체외곽의 전자가 5개니까 전자를 모두 다 잃으면 플러스 5가 될 수도 있고, 전자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숫자 범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에는, 산소 밑에 있는 황은 체외곽의 전자가 6개니까 플러스 6에서부터 전자를 2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2의 범위까지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 4도 될 수 있고, 플러스 5나 플러스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뭐 플러스 7은 안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3은 안 될 거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 얘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5까지의 범위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원자 이온이면은 그 이온의 산화수가 그대로 산화수입니다.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입니다.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각 산화수의 합이 전체 이온의 전하량과 같습니다. 화합물에서는 각 산화수의 합이 0이 되어야 됩니다. NA는 무조건 1이고 Mg는 무조건 2입니다. 플로린은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산소는 웬만해선 마이너스 2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고. 자, 그러면 166쪽에 여기 옆에 사이드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얘들도 보면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예가 되는 거고, 질소와 수소가 만났다.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질소 옆에 수소가 이렇게 3개 붙어 있으니까 땡겨오면 질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N2면은 이건 0일 거고, 그 다음에 NO인데 질소보다는 산소가 더 세지. 잡아 당겨가고 당겨가면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플러스 1로 맞출 수도 있는 거고 N 하나에 O 하나인데 얘가 두 개 땡겨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면 얘는 플러스 2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다양한 녀석들의 산화수를 표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H2O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2면 각각의 수소는 플러스 1이어야 되고 O2는 0이어야 되고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이니까 산소는 플러스 2입니다. 자, H2O2가 조금 애매한데 수소는 플러스 1밖에 안 되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H2O2도 애매할 것도 없습니다. 구조를 그려놓고 보면 과산화수소 H2O2는 뭐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산소가 결합 2개, 산소가 결합 2개, 수소는 결합 하나, 수소 결합 하나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산소, 산소니까 여기는 벽이죠, 벽. 서로 주고받는 게 없는데 이 산소는 수소한테서 땡기고 잡아당기니까 여기 있는 이 산소의 산화수는 하나 땡겨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을 거다. 전자를 내가 누구한테서 몇 개를 땡겨왔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 잘 봐둬야 됩니다. H2O2 과산화수소의 산화수다. 그러면 자네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적혀있는 모든 원소들의 산화수를 아주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산화수가 파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산화하는을 정의를 하는 거야. 산화수가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산화입니다. 증산.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은 환원이다.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증산.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다.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반응식에서 산화수를 적어보면 산소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철은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얘는 0,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적힐 겁니다. 물론 그냥 놔두고 풀면 되는 건데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산소는 일단 그냥 한번 다 지워볼게. 그냥 지워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 된 거니까 산화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얘는 산화된 겁니다. 플러스 3에서 0으로 철의 산화수는 숫자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환원된 겁니다. 숫자가 증가하면 산화, 숫자가 감소하면 환원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증가하면 산화다. 근데 저걸 빠르게 처리를 하려면 산화수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식에다가 별표 3개를 하나 치세요. 자, 요거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자, 요거 별표 C2O4 E- 플러스 MnO4 마이너스 플러스 H 플러스 CO2 플러스 MnE 플러스 H2O 이런 방식이 있고 이 방식을 깔끔하게 완성하시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이 방식을 완성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썼을 때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썼을 때 만약에 원소의 종류와 개수만 맞추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소 몇 개? 2개죠.
여기 탄소 하나니까 이 앞에다가 2를 쓰고 망간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 4개, 산소 4개니까 산소 8개고 여기에 4개 있으니까 여기에 4를 쓰고 여기에다 8을 써주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다 맞는 상황이라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전하량이 안 맞아. 여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짜리 8개니까 플러스 8 토탈 전하량이 플러스 5인데 반응 후에는 플러스 2짜리만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반응 후에 전하량이 플러스 2가 되었죠. 그럼 이런 반응을 진행을 시켰을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맞아 들어갔지만 전하량이 안 맞아 들어간다 이지. 그러면 전하량이 안 맞아 들어가면 이 반응식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요거를 산화하는 방식을 맞출 때는 요 녀석들의 산화수를 일단 쭉 적어요. 적어볼게요. 산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짜리가 4개니까 마이너스 8 근데 토탈 마이너스 2니까 얘가 플러스 6 돼야 될 거고 그럼 얘는 플러스 3 탄소 하나하나는 플러스 3 그 다음에 MnO4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짜리 4개니까 마 8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플러스 7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산화수를 쭉 적어야 될 거고 쭉 적어 놓고 나서 보니 망가니즈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7에서 플러스 5로 됐네. 그러면 망가니즈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가 되었으니까 얘는 망가니즈가 한 개 반응할 때마다 전자가 5개가 이동을 하네요. 5개가. 자, 근데 탄소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바뀌었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바뀌었고 요리 되면 얘가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전자가 하나씩 이동하네요. 근데 이 탄소는 2개가 세트고 이 앞에다가 2를 고정을 해주면 주어진 형태의 반응식에서는 2개의 탄소가 반응을 하는 거니까 곱하기 2배를 해주면 전자 2개가 이동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는 전자가 5개가 이동하는데 얘는 전자가 2개가 이동한다. 그러면 짝이 안 맞잖아.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전자의 개수를 맞추려면 여기에다가 2배 여기에다가 5배를 해주면 전자 10개 이동, 전자 10개 이동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은 여기에다가 5배 여기에다가 2배 이거 좀 적네. 5배의 C2O4 마이너스 2배의 MnO4 마이너스 그리고 H 플러스는 그대로 비워두고 여기는 2 적혀있는 이 상황에서 5배를 해야 되니까 CO2 플러스 그 다음에 망가니즈 2 플러스인데 망가니즈가 2개라 했으니까 얘도 2개 써주고 H2O 그냥 그대로 갑시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맞아요. 여기에다가 5배 여기에다가 2배 해준 게 핵심이야. 5배 2배 해준 게 핵심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산소가 20개에다가 여기에 산소가 8개가 있으니까 산소 토탈 28개인데 여기에 산소가 20개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산소가 8개가 추가되면 수소 16개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다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돼. 마이너스 1짜리 5개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짜리 2개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짜리 16개니까 플러스 16 맞나 모르겠네 지금.
뭐 안 맞는데? 2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짜리 5개니까 마10, 마이너스 1짜리 2개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짜리 16이니까 플러스 16. 그럼 토탈 전화량이 플러스 4죠. 그럼 반응이 끝난 후에는 플러스 2짜리 2개니까 플러스 4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화량의 합까지 다 맞아 들어갔네. 그러면 저기에 적혀있는 숫자가 5, 2, 16, 12, 8 이게 맞는 숫자일 거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출제자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출제자라면 나는 그냥 서술형 내겠다 이겁니다. 서술형 내겠다. 나는 서술형 내겠다. 그냥 저 화학 반응식 비슷한 형태로 푸는 거 한 3개 정도 내놓고, 또 한 2개 정도만 내놓고 반응식 앞에 개수에다가 A, B, C, D 적어준 다음에 A, B, C, D의 숫자를 그대로 쓰시오. 또는 A, B, C, D의 합을 전부 다 쓰시오. 여러 가지 형태로 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화량을 이용을 해서 반응식을 깔끔하게 써줄 수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반응식을 완성을 했을 때 5, 2, 16, 12, 8이 됐다 이거죠. 저 반응식을 정확하게 써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냐 이해가? 자, 그럼 반응식이 써졌으면 최근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낼 때 이 산화하는 반응의 양적 관계, 이 문제도 종종 낸다고. 종종 낸다고. 나는 잘 몰랐는데, 나 일단 오늘 다 까먹었는데, 양적 관계 몰 이야기를 또 같이 엮어서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골 때린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Fe2O3와 3CO가 반응을 해서 이 Fe 3CO2가 되었단 말이지. 그럼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되면 이 FE가 생겨난 거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FE가 2몰이 생겨났다. 그러면 CO2는 당연히 뭐 3몰이 생겨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전자 이야기를. 그러면 여기에서 산화수를 구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2, 이게 플러스 3이고 얘는 0인데, FE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이 한 번 진행될 때마다 플러스 3의 전화량에서 0이 된다고. 그러니까 FE가 하나 반응할 때마다 3개의 전자가 이동한단 말이지. 근데 이 반응에서는 EFE가 생겨났으니까 이 반응이 하나 진행될 때마다 6일렉트론이 이동을 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FE가 2몰이 생겨나는 상황이라면 이 과정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는 6몰이다 이거죠. 또는 뭐 FE가 1몰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몇 몰 이동했습니까? 3몰 이동했습니다. 이런 양적 관계를 묻는다고. 전자 이동하는 몰수를 물어보면 보기에는 특별하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전자의 이동을 산화수를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놓고 보면 FE가 2개 생겨날 때 전자는 6개가 이동하니까 생성되는 FE의 몰수와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의 비율은 1대3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거 가지고 먼저 문제를 내면은 양적 관계가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양적 관계 자체도 좀 당황스러워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장은 이 반응식 자체에서는 눈에 보이진 않거든. 당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저게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형태의 문제를 한번 봐봐라. 592번 문제. A와 B의 산화수를 한번 구해보시오.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한번 체크를 해봐요, 간단하게. 자, 간단하게 이대로 보면 됩니다. 요 탄소하고 요 탄소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벽을 하나 치고 수소한테서 땡겨오고 수소한테서 땡겨올 겁니다. 탄소가 수소보다는 전기 염성도가 더 세니까. 그럼 A 탄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3개를 땡겨왔으니까 산화수가 마이너스 3. 이 탄소는 어차피 벽이고 벽은 상관없는 거고 산소한테 전자 2개 뺏기고 얘는 2개 뺏길 거야. 물론 수소한테서 하나 빼서 올 거고. 그럼 이 탄소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있는 산소 2개한테 전자를 3개를 뺏겼으니까 이 B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일 겁니다. A 탄소는 마이너스 3, B 탄소는 플러스 3.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구조 그려놓고 산화수를 묻는 케이스.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별로 대단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또 비슷한 문제인데 599번 구조를 그려놓고 산화수 체크한 다음에 산화수 따지는 문제입니다. 일단 스타트. 599.
해볼까요? C2H4에다가 문을 가해서 얘를 만들고 얘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어진 대로만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돼. 자, 이쪽은 어차피 상관없는 거고 땡겨오고 땡겨올 거니까 기억탄소의 산화수는 -2. 그 다음에 얘는 땡겨오고 땡겨오고 땡겨올 거고 여기는 상관없는 거니까 니은탄소의 산화수는 -3. 여기는 두 개 땡겨오고 산소한테 하나 뺏길 거니까 두 개 땡겨오고 하나는 뺏길 거니까 디귿탄소의 산화수는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O2를 가해주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를 땡겨올 거니까 얘는 -3. 어차피 이건 상관없는 거고 하나, 둘, 세 개를 땡겨갈 거니까 리얼 탄소의 산화수는 +3입니다. 이렇게 우선 산화수를 잡아야 될 거고 자, 산화수를 잡은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뭐 다 정확하게 체크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었을까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대로 그대로 보자고. 가에서는 여기서는 -2에서 -3으로 여기는 -2에서 -1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2에서 -3 됐다. 요놈은 1 감소했고 그럼 이 탄소도 분명히 산화수가 -2였을 거고 -2에서 -1로 1 증가했죠. 탄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산 산화수가 -4에서 반응이 끝나도 -4니까 탄소들의 산화수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야.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수소는 +1 +1 전부 다 +1이었고 여기서도 수소들은 전부 다 +1이야. 여기 산소는 -2일 거고 여도 -2고 여기도 수소는 +1입니다. 그럼 내가 이 과정에서 요모조모 다 따져봐도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산화수가 변하는 녀석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산화수가 안 변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변했으니까 그냥 화학 반응을 한 거지.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으로는 산화다, 환원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나 과정을 보면 O2랑 같이 반응을 했는데 O2의 산화수는 0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 있는 생성물은 -2, -2, -2 전부 다 -2가 되었어. 그럼 O2 입장에서 보면 산화수가 0이었는데 산화수가 -2가 되었다. 그러면 O2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산화수 자체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환원이 된 거고 환원이 된 거라면 반대로 산화제로 작용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나에서 O2는 산화제입니다. 기억 보기가 가장 어려운 보기일 겁니다. 기니 디리의 산화수의 합은 -2, -3, -1, +3 요리 날리면 기니 디리의 산화수의 합은 -3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DD만 맞는 상황이다. DD만 기억 보기는 요모조모 따져봐도
좀 찝찝하지만 내가 뭐 좀 찝찝한 느낌은 있었지만 아무도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네. 그러면 산화수가 안 변했으면 걔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거다라고 결론을 바로 내려주면 돼요. 산화수가 변해야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산화수가 안 변하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10번 문제. 나머지 문제들도 뭐 자네들이 열심히 풀겠지만 일단 610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610번 스타트. 요건 저수령으로 그대로 나올만 합니다. 봅시다. 산화수를 한번 적어보면 요거 SN은 플러스 2,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짜리 4개니까 마 8인데 마이너스 1, 그러면 망간이는 플러스 7, 수소는 플러스 1, 주석은 플러스 4,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일 겁니다. 산화수를 일단 쭉 적어 놓고 산화수가 변하는 녀석들을 잘 봐야 돼요. 자, SN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바뀌었고, 망간이제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바뀌었습니다. 수소는 안 바뀌었고 산소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그대로입니다. 바뀐 놈들만 일단 먼저 체크를 해. 그럼 얘는 전자 2개가 이동한 거고 얘는 전자 5개가 이동한 거다. 근데 전자 2개 이동, 전자 5개 이동이면 전자가 누군가가 10개를 얻으면 나도 10개를 잃어야 되는 거죠. 전자의 이동 개수는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5배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2배를 해주면 전자의 이동 개수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5배를 해서 전자 10개 이동, 2배 해서 전자 10개 이동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SN 앞에는 기본적으로 5를 한번 써보고 망가니즈 앞에는 2를 한번 써보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원소들의 개수 맞춥시다.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8개니까 요 H2O 앞에 숫자를 8 적어주고 수소가 16개니까 요 앞에 숫자를 16을 적어줘 봅시다. 그러면 나는 일단 숫자를 다 적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전화량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야 돼.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2짜리 5개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1짜리 2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짜리 16개니까 플러스 16. 뭐야 왜 이렇게 세? 토탈 전화량이 플러스 24. 얘는 플러스 4짜리 5개니까 플러스 20에 플러스 2짜리 2개니까 플러스 4 해서 토탈 전화량 플러스 24.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화량 값이 같네요. 그러면 맞는 것 같아. 그럼 A, B, C, D, E, F 이 숫자들을 각각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산화제라 하면 본인은 환원이 된 거고 환원제라 하면 본인은 산화가 된 겁니다. 그럼 본인이 산화가 되려면 산화수가 증가해야 된다. 산화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화된 놈은 SN2 플러스 SN2 플러스 얘가 환원제로 작용한 거고 망간이제의 산화수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감소했으니까 얘는 환원이 된 거다. 그러면 산화제로 작용하는 놈은 MnO4 마이너스 요 녀석입니다. 망간이즈를 포함하고 있는 저놈이 환원되었으면 산화제라 부를 수 있다. 반응식을 깔끔하게 잘 적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산화수를 일단 쭉 적고 산화수가 바뀐 녀석이 누군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자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어떤 숫자를 곱해서 반응식 앞에 개수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이 개수들을 맞춰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에 관련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수업 상황이나 아니면 너희들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개를 검토를 해가지고 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1번 같은 문제가 결국은 이게 양적 관계 묻는 문제거든. 이것도 별표 2개 정도 쳐놓고 이 문제는 없어 어려운 게 반응식도 먼저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양적 관계까지 디귿 보기에서 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611번 물론 재미없는 학생들은 선생님 프린트가 우선이지만 이 문제도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와서 614번 같은 경우에는 614번은 과거에는 좀 괜찮은 문제였으나 614, 615, 616, 617
618, 619번까지는 최근의 트렌드에서는 확실히 좀 벗어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혹시나 안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이 다섯 여섯 문제는 가장 후순위로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좀 찝찝해서 상당히 내가 좀 1등급 굳히기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 그때 풀어보고, 요 여섯 문제는 당장에는 안 풀어도 될 수준의 문제입니다. 요즘 최근 트렌드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의 출입 챕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량계 계산하는 방식만 정확하게 익히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단위 열량계하고 통 열량계 그 두 개에 관련한 문제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 당연히 발열 반응일 거고,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좀 더 높아서, 내가 원래는 500이었고 생성물은 에너지가 100이다. 500짜리가 100짜리로 바뀐다. 그럼 나한테 필요 없는 400의 열을 주위로 방출하겠죠. 주위로 열을 방출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게 발열 반응입니다. 열을 주위로 방출하는 반응. 자,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은 얘는 뭐 금속과 산의 반응, 그 다음에 산염기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연소 반응, 금속의 산화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발열 반응은 어쨌든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흡열 반응은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될 때 내가 반응물의 에너지가 100이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500이다.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야 이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주위에서 열을 흡수해 오니까 주위는 열을 뺏기는 입장이 되는 거고,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될 겁니다. 흡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온도는 낮아지게 될 거다. 열을 흡수해 버리니까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흡열 반응에 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그 다음에 질산암모니움의 용해, 그 다음에 뭐 광합성 반응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자, 흡열 반응은 주위에서 열을 흡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가봅시다. 비열. 자, 비열이라 하면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일반적으로 지금 화학책에서는 열량의 단위로 줄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비열이라는 것의 정의는 열량인데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1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비열인 겁니다. 자, 열량이라고 하면은 내가 출입하는 열의 양이 얼마냐, 열량이라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그 열의 양이 얼마냐, 총 에너지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면 열량이라고 하면은 비열의 단위에 적혀있는 이 줄 이게 열량이거든. 그럼 비열에다가 질량하고 온도를 곱해버리면 줄만 남겠죠. 그럼 열량을 Q라고 하면 비열 C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Q는 CMT로 계산을 해주면 돼. 단위를 적자면 C의 단위 줄 퍼 그람 도씨, 질량의 단위 그람, 온도 변화의 단위 도씨 사용하면 줄만 남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다다 이거야. 열량 Q는 CMT다 이거죠. Q는 CMT다. 근데 비열 곱하기 질량, 비열과 질량을 곱해 놓은 한 덩어리의 형태가 열 용량이라고 표현되는 거고,
열용량 곱하기 T, 열용량 곱하기 T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용량이라 하면 비열과 질량이 곱이고, 자, 도시 곱하기 줄로 표현되는 게 이게 열용량이에요. 열용량은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질량을 내가 고려하지 않고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1도씨 높이는데 얼마 필요한가? 질량이나 비열은 난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난 계산 못하겠고, 온도 1도씨 높이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가를 따지는 게 열용량이에요. 열용량. 그러면 우리는 비열 CMT, 열용량 란 CT 이것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두 개의 열량계가 있는데 이게 간이 열량계하고 통 열량계입니다. 간이 열량계는 그냥 허접한 스티로폼 통이고, 통 열량계는 금속으로 돼가지고 완전 스테인리스 스틸, 완전 밀봉돼가지고 좀 멋지게 생긴 열량계입니다. 통 자체가 잠깐만. 자, 단위 열량계는 어쨌든 간단하게 측정을 하는 거고, 요 물을 집어넣고 물 속에서 반응을 시켜주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100g이고 내가 물질을 5g을 넣어서 반응을 시켰다. 그럼 이 반응을 통해서 방출하는 열이 전체적으로 온도를 높여줄 겁니다. 25도씨의 온도가 30도씨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이 전체 비열이 4.2줄 per g도씨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면, 간이 열량계에서 출입하는 열 Q는 그냥 CMT로 계산하면 돼요. Q는 CMT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하면 4.2줄 per g도씨 곱하기, 질량에 대한 적용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질량에 대해서 적용할 때 물은 100g을 넣어줬고 내가 어떤 물질을 5g을 넣어서 이 두 놈이 같이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질량을 잴 때 물 100g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물 100g에다가 5g을 넣었잖아. 이 계산할 때는 질량을 105g으로 계산을 두드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30도씨까지 온도는 5도씨 상승했습니다. Q는 CMT 이렇게 계산을 두드려 줍니다. 물 100g에다가 5g을 넣었으니까 물 100g에다가 5g을 넣었으니까 105g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통열량계. 자, 통열량계는 계산식이 조금 또 다릅니다. 통열량계에서 출입하는 열 Q는 CMT 플러스 CT로 계산하시오. 자, CMT라 하면 요거는 요 통열량계 안에 있는 이 통 안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자, 이 반응을 통해서 주위로 방출을 하게 되면 이 물이 흡수하는 열이 있어. 자, 물이 흡수하는 열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내가 물을 100g을 넣었다. 그리고 요놈의 비열은 4.2줄 per g도씨다. 온도는 25도씨에서 30도씨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 통 자체의 열 용량 C는 뭐 15줄 per 도시다. 이렇게 다 데이터를 제시해 준다면 Q는 CMT라고 적혀 있는 얘가 물이 흡수하는 열이고 Q는 CT라고 적혀 있는 얘가 통이 흡수하는 열입니다. 그러면 CMT 비열 4.2줄 per 그램 도시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물 100g인데 여기는 순수하게 물만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는 질량 M이 100g으로 들어오고 25도씨에서 30도씨까지 온도가 5도씨 상승 Q는 CMT 이거 계산 적어주고 그 다음에 통 자체가 흡수하는 열은 15줄 per 도씨 열 용량을 제시를 해줘놨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5도씨 상승했다. 통도 이만큼 흡수를 해갈 겁니다. 그러면 물이 흡수하는 열은 이만큼, 통이 흡수하는 열은 이만큼.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그 반응에서 방출한 열의 총량이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이 열량계는 Q는 CMT로 계산하면 되고 통 열량계는 Q는 CMT 플러스 CT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간이 열량계, 통 열량계. 간이 열량계는 CMT, 통 열량계는 CMT 플러스 CT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무난하게 되겠네요. 대단한 지식은 없는 겁니다. 그냥 요 자체로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간이 열량계는 스티로폼 컵으로 만든 거니까 이건 좀 허접해. 열의 손실이 상당해요. 근데 통 열량계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완전 밀봉되어 있는 통이니까 얘는 열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봅시다. 633. 자, 633 스탑. 그냥 가볍게 이런 정도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스타트. 육삼삼 뭐야? 그대로네. 안녕. 자식 안녕이라고 안녕. 내가 다 자, 보자. 문제 데이터들을 잘 봐야 돼. 화자가
10g에서 3g이 되었다. 맞아, 7g이 연소가 된 거네요. 7g이 연소가 될 때 물 100ml, 뭐 질량으로 바꾸자면 밀도가 1g/ml니까 얘는 100g일 거고, 이 물의 비율은 4.2줄/g도씨고, 그럼 과자 7g이 방출할 때 발생한 열량부터 계산을 하면 CMT로 계산을 하면 4.2줄/g도씨에서 물 100g이고 온도는 5도씨 상승했으니까 요만큼 계산 결과가 과자 7g이 연소될 때 방출한 열이겠죠? 7g이 연소될 때 방출한 열의 양이 이만큼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과자 1g이 연소할 때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과자 1g이 연소할 때니까 4.2 곱하기 100 곱하기 5 나누기 7, 이걸 나눠줘야 되겠네. 이거 나눠 떨어지니? 소희 계산했나? 딱 얼마거든? 7, 5, 35, 7, 7, 49, 6, 7, 6, 7, 42죠?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얼마다? 300줄이 되겠죠? 근데 답은 요렇게 쓰라 했잖아. 그럼 300줄이라고 쓰면 안 되고 답은 0.3 kJ 과자 1g 요렇게 딱 써야 답일 겁니다. 300이라고 쓰면 점수 안 줄 수도 있을 듯. 그 다음에 자, 통열량계 문제 간단하게 하나 풀겠습니다. 635 스타트. 통열량계를 이용해서 망했네 이날에 2011년판 나의 노트북이 지금 다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이거 계산해 봅시다. 데이터를 다 적어 준 것 같은데 일단 계산을 쭉 해보면 3g 태웠을 때 온도 10도 상승, 물에 비해는 4고 질량은 이거고 통열량의 열 용량은 이거네. 그러면 표는 CMT 플러스 CT는 물의 비열 4kJ per g 도씨 곱하기 물의 질량 800g 곱하기 온도 변화 10도씨 더하기 열 용량 1이다 1kJ per 도씨 곱하기 온도 변화 10도씨. 그러면 얘는 얼마니? 40에 48, 32 32000 kJ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거 뭐 겨우 10밖에 안 돼? 10? 자, 어쨌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발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이 아세트산의 연소에 의해서 물이 흡수한 열량은 32kJ 맞니? 아 잠깐만 근데 잘못 적었네. 요 비열의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네요. 그러면 800g을 0.8kg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얘가 8이고 8, 4, 32. 그럼 얘가 32000kJ이 아니고 32kJ이게 돼요. 그 단위가 비열의 단위가 kJ per kg으로 되어 있으니까 킬로그램 단위 갖다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흡수한 열량은 32000 맞고, 그 다음에 토탈 물과 열량이가 흡수한 게 42kJ의 열 만들어냈지. 몇 g일 때? 3g이 연소했을 때. 3g이 연소했을 때 42야. 근데 1몰이 연소하면 1몰의 질량은 60g 아닙니까? 화학식 분자량이 60이라 했으니까 1몰의 질량은 60이다. 3g이 연소했을 때 42면 60g이 연소했을 때는 840kJ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디귿 보기도 맞다. 디귿 맞으면 정답은 몇 번? 5번인 것 같습니다. 5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관련 문제들 열심히 풀기 바랍니다.